경채야, 내가 내 딸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어. 민두식 회장의 이 한마디가 거실을 얼음장처럼 얼려버렸습니다. 민경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쳐다봤어요. 아니,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을요. 사실 이 폭탄 선언 전에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민두식 회장은 요양병원에서 탈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제거해야 할 사람이 있었죠. 바로 문태경이었습니다. 전원부터 처리해야 해. 민두식은 병실에서 중얼거렸어요. 문태경은 자신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위험한 존재였거든요. 게다가 백설이와 손잡고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으니까요. 민두식은 불광동의 검은 조직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의 오랜 비밀 무기였죠. 폭력으로 모든 걸 해결해온 더러운 손이었어요. 문태경, 오늘 밤에 확실하게 처리해. 흔적 남기지 말고. 전화를 끄는 민두식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 문태경은 혼자 차를 몰고 있었어요. 백설이와 만나기 위해 미소분식으로 가던 길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검은 승합차가 무서운 속도로 따라붙었습니다. 뭐지? 문태경이 룸미러를 보는 순간 승합차가 그의 차를 들이받았어요. 쾅! 차가 흔들렸습니다. 문태경은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승합차가 다시 한번 들이받으며 그의 차를 도로 옆풍터로 밀어냈죠. 차가 멈췄습니다. 승합차에서 몽둥이를 든 남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5명이었습니다. 문태경 맞지? 오늘 여기서 끝이야.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몽둥이를 휘두르며 다가왔습니다. 문태경은 차에서 급히 내려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남자들이 그를 둘러쌌죠. 누가 시켰어? 알 필요 없어. 그냥 죽어. 첫 번째 몽둥이가 날아왔습니다. 문태경은 팔로 막았지만 충격에 비틀거렸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문태경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남자들이 무자비하게 몽둥이를 휘둘렀어요. 등, 옆구리, 다리,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만. 제발. 문태경은 신음했지만 남자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피가 흘렀습니다. 얼굴에서, 입에서, 온몸에서요. 문태경은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그 순간이었습니다. 먼 곳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급브레이크 소리. 남자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급 세단 2대가 멈춰섰어요. 차에서 모태주와 그의 부하들이 내렸습니다. 누구야? 불로령 조직원이 물었습니다. 모태주는 대답 대신 주먹을 날렸어요. 퍽! 조직원 한 명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감히 우리 편 사람을 건드려? 다 죽고 싶어? 모태주의 부하들이 달려들었어요. 순식간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불로령 조직은 모태주의 상대가 안 됐어요. 애초에 급이 달랐거든요. 모태주는 미국 뒷골목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었으니까요. 5분도 안 돼서 불로령 조직원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모태주는 쓰러진 문태경에게 달려갔어요. 태경 씨, 정신 차려요. 문태경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온통 피범벅이었어요. 모태주 씨,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모태주가 그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같은 시각, 미소분식. 백설이는 불안했습니다. 문태경이 30분째 오지 않고 있었거든요. 왜 안 오지? 전화도 안 받고 그녀는 계속 휴대전화를 확인했어요. 그 순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루시아 씨, 저 모태주예요. 모태주 씨, 무슨 일이에요? 태경 씨가
습격당했어요. 백설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어디예요? 병원으로 가는 중이에요.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백설이는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세리야, 가게 부탁해. 엄마 급한 일 생겼어. 엄마. 어디 가요? 하지만 백설이는 이미 택시를 잡아타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백설이가 도착했을 때 문태경은 수술실에 들어가 있었어요. 모태주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백설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민두식이 보낸 조직원들이었어요. 문태경 씨를 죽이려고 했죠. 그럼 지금은요? 다행히 제가 제때 도착했어요. 스텔라 장 여사님이 저한테 연락하셔서 문태경 씨를 보호하라고 했거든요. 백설이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괜찮아요. 우리 같은 편이잖아요. 모태주가 위로했습니다. 1시간 후 수술이 끝났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그래요. 백설이가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타박상이 심해서 2주 정도 입원해야 할 것 같아요. 특히 갈비뼈에 금이 가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설이는 문태경의 병실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운 문태경의 얼굴은 온통 붕대와 반창고로 덮여 있었습니다. 백설이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태경 씨, 미안해요. 쟤 때문에 이렇게. 문태경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루시아 씨, 괜찮아요. 괜찮긴요. 이게 어떻게 괜찮아요? 백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태경 씨를 지켜야 했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문태경이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민두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건 우리가 제대로 건드렸다는 증거예요. 하지만 루시아 씨, 문태경의 눈빛이 확고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반격할 때예요. 민두식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예요. 백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끝장을 봐야죠.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스텔라 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사님, 저예요. 이제 계획을 실행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일 모이죠. 전화를 끄는 백설이의 눈빛에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두장 민두식 탈출 작전. 다음 날, 스텔라 장의 저택. 백설이, 모태주, 그리고 비밀리에 온 민지섭이 모였습니다. 민지섭 씨까지. 백설이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민지섭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도 이제 한계예요. 민경채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민경채가 저를 이용했어요. 민수정을 전무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저를 전무로 만들어준다고 했죠. 그래서 저는 민경채 편에 섰고 수정이한테 등을 돌렸어요. 민지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다 거짓말이었어요. 민경채는 김선재를 전무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그냥 이간질 도구였던 거죠. 스텔라 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경채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을 이용만 하고 버리죠. 그래서 저도 복수하고 싶어요. 민경채를 무너뜨리고 싶어요. 민지섭의 눈빛이 확고했습니다. 스텔라 장이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민두식을 요양병원에서 탈출시킬 거예요. 네. 왜요? 백설이가 의아했습니다. 민두식이 탈출하면 민경채부터 처리하려고 할 거예요. 그게 우리 기회예요. 모태주가 설명했습니다. 민두식과 민경채가 싸우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부지리로 두 사람을 동시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스텔라 장이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민두식의 지분을 빼앗는 거예요. 탈출한 민두식은 법적으로 불리한 입장이 될 거고
그때 우리가 지분 양도 계약서를 내밀면 선택의 여지가 없을 거예요. 백설이는 계획을 이해했습니다. 그럼 누가 민두식을 탈출시켜요? 제가 할게요. 모태주가 손을 들었습니다. 어차피 저는 스텔라 여사님 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민두식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전 이런 일에 익숙하거든요. 모태주가 미소 지었습니다. 스텔라 장이 모두를 둘러봤습니다. 그럼 오늘 밤에 실행하죠. 모태주 씨, 부탁해요. 맡기세요. 그날 밤, 요양병원. 모태주는 간호사 복장으로 변장해서 민두식의 병실에 들어갔어요. 민두식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야? 회장님, 저예요. 모태주입니다. 모태주? 스텔라 장 밑에 있는? 네, 여사님이 보내셨어요. 모태주가 주변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을 여기서 빼드리라고요. 민두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스텔라가 왜 나를 도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사님이 회장님을 이용하실 계획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용? 네, 민경채를 무너뜨리는데 회장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민두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스텔라가 나를 이용한다고? 하지만 어차피 난 여기서 나가야 해. 민경채부터 처리하고 백설이도 정리해야 하니까. 좋아. 나를 여기서 빼줘. 알겠습니다. 이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모태주가 환자복을 건넸습니다. 10분 후 민두식은 휠체어에 앉아 병원을 빠져나갔어요. 모태주가 밀어주는 척하며 함께 나갔죠. 밖에서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나? 민두식이 물었습니다. 안전가옥으로 모셔드릴게요. 거기서 재활하시면서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차가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민두식은 몰랐어요. 이 모든 게 함정이라는 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두식은 안전가옥에서 재활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붙기 시작했고 걸을 수도 있게 됐죠. 이제 됐어. 민경채부터 처리하자. 민두식은 모태주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제가 드릴 정보가 있어요. 뭔데? 민세리에 대한 건데요. 모태주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민세리가 실은 민경채 딸이 아니래요. 뭐? 민두식이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유전자 검사 결과를 봤는데 민세리는 백설이 친딸이고 백미소가 민경채 친딸이래요. 그게 사실이야? 네, 스텔라 장 여사님이 직접 확인하셨대요. 민두식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럼 20년 동안 우리가 키운 세리가 네, 백설이 딸이었던 거죠. 민두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민경채, 이 여자가 날 속였어. 회장님, 이걸 이용하시면 어떨까요? 모태주가 제안했습니다. 민경채를 무너뜨리는 데 쓰시라고요. 민세리 앞에서 진실을 폭로하면 민경채는 끝장날 거예요. 민두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민경채부터 처리하고 그 다음에 백설이를 정리하자. 알겠습니다. 며칠 후 민강유통 본사 회장실. 민경채는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사라진 후 사실상 그녀가 회사를 장악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민두식이 들어왔어요. 아, 아버지? 민경채가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경채야. 민두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민세리에 대해서. 민경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세리가... 왜요? 세리가 내 딸이 아니라며? 순간 민경채는 숨이 막혔습니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헛소리? 민두식이 서류를 책상에 던졌습니다.
여기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어. 민세리는 백설이 친딸이고 백미소가 내 친딸이야. 민경채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20년 동안 날 속였어. 내 딸이라고 하면서. 아버지, 저도 몰랐어요. 진짜 몰랐다고요. 거짓말. 민두식이 책상을 쳤습니다. 넌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거야. 공 실장이랑 짜고 날 속인 거지? 아니에요. 저도 지금 처음 알았어요. 민경채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민두식은 믿지 않았어요. 경채야, 넌 이제 끝이야. 회장실에서 나가. 아버지, 나가라고. 민두식의 고함에 민경채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날 저녁, 민경채의 집. 민경채는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김선재가 옆에 앉아 있었죠. 부회장님, 괜찮으세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민경채가 술잔을 비웠습니다. 세리가 내 딸이 아니래. 20년 동안 내가 키운 애가. 부회장님, 그건 공 실장이 한 짓 아니에요? 공 실장한테 물어보세요. 그래, 공 실장. 민경채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공 실장 불러. 당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재가 전화를 걸었어요. 30분 후 공 실장이 도착했습니다. 부회장님, 부르셨어요? 공 실장. 민경채가 공 실장을 노려봤습니다. 세리가 내 딸이 아니라는데? 공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어떻게? 대답해. 사실이야. 아니야? 민경채가 소리쳤습니다. 공 실장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부회장님, 뭐가 죄송해? 사실이라는 거야? 네, 20년 전에 아기를 바꿨어요. 민경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부회장님 아기가 숨을 안 쉬었어요. 그래서 저는 백설이 씨 아기와 바꿨어요. 미쳤어? 정말 미쳤구나. 민경채가 공 실장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 딸은 어디 있어? 내 진짜 딸은? 백미소예요. 백미소가 부회장님 친딸이에요. 민경채는 공 실장을 밀쳐냈습니다. 미소가 내 딸이었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세리는 백설이 씨 딸이에요. 민경채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20년 동안 남의 딸을 키운 거네. 그 순간 김선재가 나섰습니다. 부회장님, 저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좋은 소식? 지금 무슨 좋은 소식이 있어? 저요. 사실 백설이 씨랑 손잡았어요. 뭐라고? 민경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선재를 봤습니다. 선재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부회장님, 저 이제 부회장님 편 아니에요. 김선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부회장님은 저를 이용만 하셨잖아요. 전무 자리 준다고 하시더니 민지섭 씨한테 주려고 하셨죠. 그리고 저랑 민수정 씨 결혼시키려고 하셨잖아요. 저를 민 씨 가문에 묶어두려고요. 김선재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부회장님의 장기말이 아니라고요. 선재야. 오해야. 내가 그런 의도는. 오해 아니에요. 김선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보세요. 부회장님이 저를 어떻게 이용하려고 했는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민경채는 서류를 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백설이 씨 편에 서기로 했어요. 백설이 씨는 적어도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시거든요. 선재야. 제발. 안녕히 계세요, 부회장님. 아니, 이제 부회장도 아니시겠네요. 김선재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민경채는 무너져 내렸어요. 다음 날, 민경채는 스텔라 장을 찾아갔습니다. 여사님, 도와주세요. 스텔라 장은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봤어요. 도와달라고? 무슨 도움을?
제가 잘못했어요. 세리 일도, 미소 일도 다 제 잘못이에요. 이제야 인정하는구나. 스텔라 장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경채야, 넌 내 아들을 죽게 만들었어. 아니에요. 저는 정호세 씨를, 그리고 내 손녀도 잃게 만들었지. 손녀요? 민경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백미소 말이야. 스텔라 장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내밀었습니다. 미소가 내 진짜 손녀였어. 정호세의 딸이었단 말이야. 민경채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미소가 정호세 씨 딸이었어요? 그래. 그런데 넌 그 아이를 어떻게 했지? 옥상에서 떨어지게 만들었잖아. 아니에요. 그건 사고였어요. 사고? 스텔라 장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미소를 괴롭혔잖아. 넌 내 딸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래서 미소가 절망해서 옥상에 올라간 거야.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고? 내가 내 손녀를 죽인 거야. 스텔라 장이 소리쳤습니다.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여사님, 나가라고. 민경채는 쫓겨났습니다. 며칠 후, 민강유통본사, 민두식이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했어요. 모든 이사진이 모였습니다. 백설이, 문태경, 스텔라 장, 민지섭, 김선재도 참석했죠. 그리고 민경채도 있었습니다. 민두식이 일어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중요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20년 전 이 집안에 큰 사기가 있었습니다. 아기 바꿔치기 사건이죠. 민경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세리는 제 손녀가 아니었습니다. 백설이 씨의 친딸이었죠. 그리고 백미소가 민경채의 친딸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이 모든 것은 공 실장이 저질렀습니다. 민두식이 공 실장을 가리켰습니다. 공 실장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민두식이 말을 이었습니다. 더 큰 비밀이 있습니다. 더 큰 비밀이요? 백설이가 물었습니다. 네, 공 실장. 이제 말해. 민두식이 명령했습니다. 공 실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40년 전에도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뭐가? 아기 바꿔치기가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40년 전 회장님 부인께서 아기를 낳으셨어요. 그런데 그 아기가 약했어요. 공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낳은 건강한 아기와 바꿨어요. 뭐라고? 민두식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민경채가. 네, 민경채는 제 딸이에요. 회장님 친딸이 아니에요. 회의실이 폭발했습니다. 민경채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듯이 비틀거렸어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아니에요. 공 실장이 울먹였습니다. 전 40년 동안 이 비밀을 숨기고 살았어요. 미안해요, 경채야. 내가 내 딸이야. 민경채는 공 실장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라고요? 그래, 난 내 엄마야. 민경채는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 순간 또 다른 폭탄이 터졌습니다. 모태주가 일어섰어요. 회장님,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뭔가? 저는 백설이 씨의 친동생입니다. 뭐라고? 모두가 놀라서 모태주를 봤습니다. 모태주가 유전자 검사 결과를 꺼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입양됐었어요. 미국 가정이에요. 그런데 학대를 받아서 파양됐고 노숙자가 됐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스텔라 장 여사님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흑인 갱단에게 맞아 죽을 뻔했을 때요. 스텔라 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사님을 어머니처럼 따랐어요. 하지만 최근에 제 진짜 가족을 찾았습니다.
모태주가 백설이를 봤어요. 백설이 씨. 아니, 설리 누나가 제 친누나예요. 백설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태주 씨가 제 동생이요? 네, 여기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어요. 백설이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태주야. 누나.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스텔라장은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태주는 민두식을 탈출시켰던 거구나. 누나를 돕기 위해. 죄송해요, 여사님. 하지만 저는 가족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해해. 나도 가족이 있었다면 같은 선택을 했을 거야. 민지섭이 일어섰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뭔데, 지섭아? 민두식이 물었습니다. 전 이제 민경채 편이 아닙니다. 민지섭이 민경채를 똑바로 봤어요. 경채야. 아니, 이제 경채라고 부를 수도 없겠네. 넌 우리 가족이 아니니까. 오빠 소리하지 마. 넌 공실장 딸이잖아. 민지섭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넌 날 이용했어. 전무 자리 준다고 하면서 수정이랑 싸우게 만들었지. 그래놓고 김선재한테 전무 자리 주려고 했잖아. 오빠. 오해야. 난 오해 아니야. 민지섭이 서류를 던졌습니다. 여기 증거 다 있어. 넌 처음부터 날 버릴 생각이었어. 민경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난 이제 루시아 씨 편이야. 루시아 씨야말로 진짜 우리 가족을 아껴주는 사람이거든. 민지섭은 백설이 옆에 섰습니다. 민경채는 완전히 고립됐어요. 민두식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 투표를 하겠습니다. 민경채 사장 해임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대부분의 손이 올라갔어요. 백설이, 문태경, 스텔라장, 민지섭, 김선재. 반대하시는 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가결됐습니다. 민경채 사장은 즉시 해임됩니다. 민경채는 무너져 내렸어요. 안 돼. 이건 안 돼. 그리고 민두식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 민두식도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모두가 놀랐어요. 회장님? 전 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백설이 씨를 괴롭혔고 정우세 씨를 죽게 만들었고 이 회사를 더럽혔습니다. 민두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장직을 사임하고 새로운 회장으로 문태경 씨를 추천합니다. 저를요? 문태경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문태경 씨만이 이 회사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직은 백설이 씨에게 맡기겠습니다. 백설이도 놀랐어요. 저는 자격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당신이야말로 이 회사의 진짜 주인입니다. 민두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루시아 씨. 아니, 백설이 씨.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백설이는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회장님. 아니, 민두식 씨. 네, 전 회장님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회장님이 진심으로 참여하신다면 기회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민두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난 후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민경채 씨, 공실장 씨 체포합니다. 무슨 죄로요? 민경채가 항변했습니다. 출생 조작, 문서 위조, 횡령, 그리고 살인 교사 혐의입니다. 살인 교사요? 네, 백미소 씨 사건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어요. 민경채는 공실장을 돌아봤습니다. 엄마, 이게 다 엄마 잘못이야. 미안해. 경채야. 미안해. 공실장도 울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그날 밤, 미소분식, 백설이와 민세리가 마주 앉아 있었어요. 엄마, 응, 세리야. 엄마 친딸이 맞아요? 세리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래, 세리야.
넌 엄마 친딸이야. 백설이가 세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20년 동안 몰랐어. 미안해, 세리야.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아니에요, 엄마. 세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항상 지켜주셨어요. 비록 진짜 엄마인지 모르셨지만 항상 저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세리야, 그게 진짜 엄마예요. 혈연이 아니라 사랑이 엄마를 만드는 거예요. 백설이는 세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세리야. 엄마 딸이 돼줘서.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스텔라 장은 혼자 백미소의 무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미소야, 할머니가 왔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할머니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넌 내 진짜 손녀였는데 난 너를 모르고 살았어. 스텔라 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줘. 미소야, 할머니를 용서해줘. 그녀는 한참을 울었어요. 뒤에서 백설이가 다가왔습니다. 여사님, 루시아 씨, 여사님, 일어나세요. 백설이가 스텔라 장을 부축했습니다. 미소는 여사님을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미소는 착한 아이였어요. 여사님이 몰랐던 걸 이해할 거예요. 스텔라 장은 백설이를 봤습니다. 루시아 씨, 정말 미안해요. 당신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줬어요. 알아요. 하지만 여사님도 피해자셨잖아요. 피해자? 네, 여사님도 아들을 잃으셨어요. 손녀도 잃으셨고요. 그 아픔을 저도 알아요. 백설이가 스텔라 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서로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요. 스텔라 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루시아 씨. 정말 고마워요. 한 달 후, 문태경은 완전히 회복했어요. 민강유통 회장으로 취임했고 회사를 바로 세우고 있었죠. 백설이도 사장으로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문태경이 백설이를 불렀어요. 루시아 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네. 무슨 일이에요? 할 말이 있어서요. 문태경은 백설이를 옥상으로 데려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루시아 씨. 네? 저, 루시아 씨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문태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데요? 루시아 씨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설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태경 씨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든든한 동료고 믿을 수 있는 친구고. 친구요? 문태경이 웃었습니다. 전 루시아 씨를 친구로 생각한 적이 없는데요. 그럼요? 전 루시아 씨를 사랑해요. 백설이는 숨이 멎었습니다. 태경 씨, 루시아 씨,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문태경이 무릎을 꿇었어요. 손에는 반지가 들려 있었죠. 전 루시아 씨 없이는 못 살겠어요. 루시아 씨를 평생 지키고 싶어요. 백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경 씨, 저는 루시아 씨도 저를 사랑하시죠? 백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랑해요. 그럼 결혼해 주세요. 백설이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네, 좋아요. 문태경은 백설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같은 날, 민두식은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 민두식은 오늘 이 자리에서 참여합니다. 민두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백설이 씨를 괴롭혔고 정우세 씨를 죽게 만들었고 제 가족들을 상처 입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특히 백설이 씨와 민세리 씨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두 분을 헤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조용히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민두식은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텔레비전으로 이 장면을 보던 백설이는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루시아 씨, 괜찮으세요? 문태경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백설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네요. 40년의 거짓이. 그래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문태경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구치소. 민경채는 독방에 갇혀 있었어요. 공 실장도 다른 방에 있었죠. 엄마, 민경채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왜 나를 낳았어? 왜? 그녀는 벽을 쳤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 없었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났으니까요. 민강유통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문태경 회장과 백설이 사장의 경영으로 회사는 투명하고 건강하게 변했어요. 김선재는 전무가 되었고 민지섭은 상무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정과 민세리도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스텔라장은 대주주로서 회사를 지원하고 있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 백설이와 문태경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객들이 가득 모였어요. 민지섭, 민수정, 김선재, 스텔라장, 주연아. 신부 입장이 시작됐습니다. 백설이가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들어왔어요. 민세리와 모태주가 양옆에서 부축했죠. 문태경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루시아 씨, 백설이도 울고 있었어요. 태경 씨, 두 사람은 제단 앞에 섰습니다. 주례가 물었어요. 신랑 문태경 씨, 신부 백설이 씨를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까? 네, 서약합니다. 신부 백설이 씨, 신랑 문태경 씨를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습니까? 네, 서약합니다. 그럼 이제 키스하셔도 좋습니다. 문태경이 백설이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세리는 어머니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행복해요. 모태주도 누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누나, 축하해요. 스텔라 장도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루시아 씨, 정말 축하해요. 민강유통은 업계 1위가 되었습니다. 문태경과 백설이의 경영으로 회사는 놀라운 성장을 이뤘죠. 백설이는 임신했어요. 문태경의 아이를요. 민세리는 대학원에 진학했고 모태주는 회사 이사가 되었습니다. 민지섭과 민수정은 화해했고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김선재는 훌륭한 전무로 인정받았습니다. 스텔라장은 자선 사업에 전념하고 있었어요. 민두식은 집행유예를 받고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백설이를 찾아와 용서를 구했죠. 민경채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옥에서 참회하고 있었어요. 공 실장은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백설이와 문태경, 민세리, 모태주는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엄마, 배 많이 불렀네요. 민세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곧 태어날 거야. 백설이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남동생일까요? 여동생일까요? 글쎄, 건강하면 됐지. 문태경이 백설이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우리 아이는 사랑 속에서 자랄 거야. 거짓이 아니라 진실 속에서. 백설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이는 행복할 거예요. 하늘에서 백미소가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행복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사라졌어요. 민경채는 10년 후 출소하여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공 실장은 5년 후 출소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두식은 참회하며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백설이와 문태경은 쌍둥이를 낳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민세리는 박사가 되어 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태주는 민강유통 부회장이 되었습니다. 스텔라장은 92세까지 장수하며 자선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40년의 거짓은 끝났습니다. 이제 진실만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거짓은 결국 무너집니다. 진실만이 영원하죠. 백설이처럼, 문태경처럼 우리도 진실되게 살아가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